네, 정년 연장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장년 근로자는 생계 안정을 원하는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기업 현장에선 60 정년을 채운다는 희망보다는 50대 조기 퇴직을 걱정하는 김 부장들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년 연장 저희가 이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세 가지 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네요. 늦어도 2039년 또는 2041년까지 65세로 늘린다. 출발점과 늘리는 연수를 달리했는데 우선 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팩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계택 의원님, 어떻게 제시를 한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 네, 세 가지 방안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네. 속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 네네. 1안부터 말씀드리면 1안은 이제 2년에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2028년에 61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30년에 62세, 2032년에 63세, 네. 2034년에 64세, 2036년에 65세 이렇게 네. 이제 되는 것이고요. 2년마다 한 살씩. 네, 그 2036년이 되면 이제 65세 정년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빠르게 정년 65세에 도달할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 안은 약간은 절충안인데요. 그래서 61살과 62살 갈 때는 3년에 한 번씩 해서 연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63살과 64살 갈 때는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면 이제 29년에 61세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32년에 62세, 35년에 63세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년마다 해서 37년에 64세, 39년에 65세가 되는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 속도는 두 가지 안 중에 중간 정도가 되는 중간 것이고요. 정도. 그래서 단계적 어떤 그 완화 절충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방안인데 1안, 2안, 3안. 1안이 조금 빨리 65세에 도달하고 3안이 2041년인데 2안은 그 중간 정도. 정부나 여당이 혹시 조금 천천히 가는 방안을 먼저 생각했는지 빨리 반응 생각했는지 한번 이제 그 반응을 보고 싶은데 사실 정년 연장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서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였거든요. 늘어나면 재고용 정년이 늘어나면 다 나가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은 취직하란 말이냐. 자, 청년 유니온 대표께서 오셨는데 김설 위원장님 실제 이 민주당 특위의 멤버이시기도 한데 이 민주당 안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은 아닌 것이고요. 그 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특위 안에서 저 안이 제안이 되었고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현재요. 네.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이 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서 연내 입법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좀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들은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합니까? 아니요. 저희도 일단은 뭐 저희 청년 유니온 뿐만 아니라 뭐 저희도 정년 연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실은 지금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은 뭐 입법 취지 원칙 가운데서 뭐 소득 크레바스의 어떤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정년 연장의 어떤 원칙적인 어떤 입장에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원칙에 그리고 또 찬성한다? 한편으로 청년들 입장에서도 부모님 세대가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 일하는 것이 노후 부양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분명히 청년 고용, 특히 내부 노동 시장의 어떤 청년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존재하고 앞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그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 격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좀 대부분의 일자리가 실질적인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년을 연장한다? 그럼 좀 누구를 위한 연장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제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번 정년 연장 세 가지 안 중에 이 정년 후 퇴직 후 재고용도 좀 인정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는 게 조금 구상입니까? 물론 아직 이제 협의 단계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네, 우선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예.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다 방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기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이 법적 정년의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년 뭐 이렇게 이상 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시기를 어떻게 조금 줄이려면 그 시기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해주면 요거를 좀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안, 네. 이안을 보면 29년에 정년 61세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차이가 나니 기업의 재고용을 63세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3까지 할 수 있게 2029년에 2년 추가 고용을 하면 재고용을 하면 조금 그 공백기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걸 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35년이 되면 요 방식에 따르면 정년 63세가 되고요. 예. 근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제 이미 65세가 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2년을 더 추가 고용을 해서 65세까지 재고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그 공백도 좀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앞에 몇 년 동안은 법적 정년으로 뒤에 몇 년은 추가적 재고용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그 공백 없이 갈 수 있다 이러한 그 아이디어이고요. 네. 여기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그러면 재고용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재고용을 누구는 재고용하고 누구는 더 퇴직시키고 네네네.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시한 건 처음 3년 동안은 조금 사용자한테 재량권을 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이 될 테니 그때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뭐 범죄 이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없고 본인이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와 의무를 같이 주겠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퇴직 후 재고용을 허용한다, 인정한다 하니까 약간 시청자들에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는 아니겠습니다. 퇴직 후 재고용은 뭐 기업들이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만. 이제 일본하고 뭐 싱가포르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정착이 되어서 사실은 내가 일할 의사가 있고 근데 다만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그 방식입니다. 게, 예. 네. 자, 이 김소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실제 정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 보장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50대 퇴직하는 사람이 부직이 쓰고 또 작은 회사들은 더군다나 정년이 제대로 뭐 정착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논의해서. 그 해법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꼭 도입을 해줬으면 좋겠는 네. 생각이 있고요. 물론 지금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 그리고 제대로 일자리의 어떤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다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2015년에 저희가 정년 연장을 55세, 60세로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실은 그때의 어떤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임금 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그 권고가 그 노령 노동자의 어떤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그만큼 청년 고용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약속.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좀 직무급 중심으로 어떤 임금 체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약속을 했었는데 실은 10년이 지났지만 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지금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60세에서 65세의 어떤 정년의 연장은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더 벌어질 수도 있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어떻게 좀 좁히지는 못할 망정 더 벌어지지는 않게 만들어내는 어떤 대책들이 분명히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실은 60에서 65세까지의 어떤 이야기는 치열하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0대 시어스 인구라던가 30대 뭐 니트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같은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탈락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업장의 노동 시민들의 어떤 삶의 안전망에는 실은 그만큼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사실 2015년
임금 피크제를 법으로 도입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임금 피크제라는 건 지금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청년고용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쉬어스 인구도 많고 직무급제 임금체 개편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갈등 이슈라거나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방법보다도. 뭐 이제 정년 연장을 만약에 그 법으로 되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네.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기존에 조금 더 보호되고 있는 노동시장이 좀 더 잘 보호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으나 대기업, 공공기관 예, 이런데. 그렇습니다. 네네네. 거기는 이제 뭐 공공기관은 사실은 뭐 국가에서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뭐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많은 비정규직은 이제 지금 우리는 계약에 대한 어떤 그 개념도 없어서 정년이 아니라 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더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비아냥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소리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 혜택을 누가 볼 거냐. 그리고 이중구조 문제, 여러 가지 이중구조,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게 더 뭔가 좀 개선이 될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국회 민주당에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혹시 좀 대화가 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까? 실은 지금 당장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회의체에서 그것을 다 논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다만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가운데에서 뭐 임금공시제를 진행을 하겠다. 임금 공시제. 예. 이게 지금 뭐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동일 노동을 하지만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인 어떤 격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 정도의 임금, 이 정도의 숙련이라면 이 정도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높은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어떤 작업에 대한 기초적 과정이 저는 국정과제로 담겨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쟁점은 60에서 65세 사이의 어떤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본격적인 쟁점이 되어서 이후 지금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용관계도 맺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같은 형식으로 정말 많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들에게 뭐 적정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논의까지 이후 뭐 짧게는 한 3년 적극적인 좀 논의가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논의에 과연 기존의 지금 기성 주체들이 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년을 연장시키는 방법과 시점만을 조금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지만 당장 걱정되는 청년들의 지금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임금 정말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문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단시일 내에 무슨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그동안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격차가 큰 상황이고 예. 그래서 뭐 전혀 그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좀 벌어졌다가 예. 2010년이 되면 이제 그나마 조금씩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이제 조금 뭐 많이 줄어들지 않지만 정체하는 정도로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한 뭐 공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의 그 활동은 있어 왔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조금 공정한 임금 예.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발전 중심의 전략을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정체돼 있었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좀 그 논의를 할 시기가 되었다.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노사 양측에 이제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뭐 당장 법제화를 해달라는 게 노동계 요구긴 합니다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불투명하죠. 12월이 뭐 얼마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조금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에 대한 뚜렷한 개선 방안 없이 정년 연장론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들고 일어설 겁니까? 들고 일어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더 솔직한 어떤 청년들의 어떤 반응은 그 내 얘기야? 그 우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야? 아,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상관이야? 그런 인 것 생각들이에요? 같습니다. 실은 지금 구직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 실은 한 85%의 중소기업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실은 1년에서 1년 3개월 정도면 이직을 반복하는 평균적으로 첫 일자리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60에서 65세가 되든 60에서 70세가 되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실은 솔직한 말로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 않나? 그리고 실은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안 뽑았기 때문에 실은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청년들도 한 70% 정도는 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는 것을 반영한 어떤 것이지 실제 내 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바로 내일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로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실은 정년 연장을 논의를 할 때 이렇게 나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내지 이 격차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은 정년이 연장되지만 청년 고용 문제 지금 그게 뭐 임금 체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의 확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리쇼링 같은 어떤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나누는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나가겠다와 같이 체감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줘야 실은 그 청년들 입장에서도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지금은 내 이야기인가? 그러네요. 네. 지금 청년들의 지금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노동계, 민노총, 한노총은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과연 들을 자세가 돼 있나? 정년 연장을 지금 연내 법제를 요구한다면서요. 혹시 이번 민주당의 세 가지 안에 대한 민노총, 한노총의 공식 뭐 반응 같은 게 나왔습니까? 네, 뭐 노동계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사회적 논의 과정이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노동계 이제 주장은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65세를 맞춰서 즉시 법제화해서 그 소득 크레파스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사만처럼 하게 되면 2041년이 돼 65세가 되거든요. 2041년. 네네. 그러면 이제 8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노동계 기본 입장은 정년 연장 환영한다. 하지만 지금 이 방식으로 너무 늦다. 너무 늦다. 특히 사만가처럼 해서 2041년이 되는 거는 너무 늦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기에 65세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임금 삭감 절차 완화에 대한 또 반대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 절차 완화라는 건 뭡니까? 네네. 그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게 이제 기존의 임금 어떤 그 근로자의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노조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이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조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로 좀 완화하자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노조가 이렇게 되면 임금 삭감을 쉽게 해주는 꼼수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대 멘트 그 성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또 재고용 제도도 많이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 반대하네요. 네네. 지금 임금 체계 개편 문제를 참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앱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년을 연장할 때는 지금처럼 호봉대로 연차가 쌓이는 대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다. 임금 피크제를 뭐 법제화하거나 임금 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연공서열적 그 지금 임금 체계가 실은 지금 막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게 느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은 또 한편으로 큰 틀에서는 이게 격차를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불 여력의 차이가 너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큰데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필요한데 임금 체계가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치열하게 실은 직무에 따른 어떤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뭐 그의 성과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에 따른 임금 체계의 재편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대기업일수록 연공이 굉장히 강하고 네. 좀 중소기업일수록 최저임금 말고는 지금 임금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게 개편이 천천히 좀 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대기업의 경우에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반대한다는 입장일 테고요.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임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뭐 오히려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는 쪽으로 또 원하겠네요. 청년들에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임금 체계 개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이제 혜택이 조금 나이가 일정 나이가 들면 안 좋은 쪽으로 바뀔 때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만 바꾼다면 그게 노조가 민노총이나 한노총 수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고요. 뭐 사실 기존에 있어서도 임금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내 임금이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 수 있다는데 그걸 쉽게 동의해줄 근로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쟁점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해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노동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서구의 임금 체계를 보면 직무급이라는 게 이제 근속 연수라든가 연령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임금 체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영국은 그 법적 정년도 폐지할 수 있었고요. 법적 정년이 없고. 네네네. 네. 있던 것을 없앴습니다.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임금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것인 것이고 문제는 이게 만약에 임금 체계 개편 없이 법적 정년 연장만 된다면 기업이 이제 인건비 부담을 느껴서 이제 우리 60세 갈 때도 사실 일부 있었는데 60세가 아니라 50대 초반에 여러 가지 그건 이제 뭐 희망퇴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뭐 형식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이제 내보내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50 초반이에요, 실제로. 다 오래 못 견딥니다, 60세까지. 네. 그래서 60세까지 갈 수 있는 건 정말 한정돼 있는 노동시장의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적 정년의 좀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그게 연령이라든가 근속연수보다는 직무의 특성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에 반영을 좀 더 하면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이 든 사람 계속 끌어안고 기업이 끌어안고 있으면 비용 부담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없을 텐데. 근데 이런 임금체계 개편 같은 게 얼마나 복잡한 일입니까? 이것도 논의하는 데만도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정년 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지능 확산에 대해서 한 말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미 AI가 일상에 많이 파급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전문직 신입 일자리,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상당 부분을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AI 확산과 정년 연장은 어떤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정년 연장과 AI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자신은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가 좀 급속도로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그 저숙련 일자리는 사라지는 대신에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그 기업들의 어떤 공채 방식이 그 경력직을 뽑는 방식으로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내 경력은 대체 어디서 쌓느냐 그리고 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 그 AI 고노출 이제 사업장이다 보니 실은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이 위축되는 것보다 AI나 어떤 좀 디지털 전환이 만들고 있는 고용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AI 전문 과정 같은 어떤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지금 다수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과연 6개월 정도 코스 챗GPT에게 이런 프롬프터를 더 잘 쓰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과연 실제 AI로 창출되는 어떤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게 직업 교육 6개월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나? 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인재 양성에 정말 돈을 많이 썼는데 네.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던 이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설희 원장은 이제 저숙련 노동자를 AI가 대체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고숙련 직업도 서서히 대체가 되고 있어요. 변호사 일도 두세 명이 할 걸 뭐 AI 하나가 금세 해치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불안감도 굉장히 큽니다. 제 표현은 변호사여도 인재 신입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신입. 저숙련인 상태의 어떤 일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당히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이런 AI 시대에 이게 중요한 기준인가, 더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나서 청년에게 물어본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이번 정년 연장 방안에 퇴직 후 재고용이 있다는데 그 선별 기준도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안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직은 뭐 논의 과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조금 더 기업에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건강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라든가 네. 근로자의 그 계속 일하고 싶은 그 의사라든가 이런 정도를 좀 확인하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의무를 제시하는 지금은 이제 논의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사 양측의 민주당안이 제시를 했는데 양측의 의견이 워낙에 팽팽하니까 이거 어떻게 앞으로 이게 추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세요? 민주당 뭐 노동계는 연내 법제화를 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목표는 이제 연내 법제화였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한 달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세 가지 안이 좀 제시가 됐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사 의견 또 세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금 녹록치 않은 그 정치 일정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노동계 의견도 있고 경계 반대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2033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가 된다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년에 1년씩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63세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시기는. 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시기의 압박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취합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설희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뭐 정치권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만 청년 입장에서 야, 이런 거는 앞으로 꼭 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요구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가 꼭 지키고 싶다. 해달라. 일단은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년 연장의 불가피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인구 것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에서인데요. 근데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좀 노동 시간을 조금 단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고민을 꼭 했으면 좋겠다.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예, 한국 사회의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굉장히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정년 연장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노동 시간 단축에는 임금이 줄지 않는 조건이겠죠, 또. 임금을 저는 임금도 함께 줄어드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좀 줄더라도 노동 시간 단축 방안을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된다. 예. 청년 특위에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주장하시겠습니다. 예, 그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정년 연장 세 가지 방안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